오늘은 제가 짰던 지금 무지개 끈들 있죠. 얘는 기존에 한 벌써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대략 5m 정도의 무지개 줄이고요. 공동체 놀이할 때 쓰고 있는 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정말 많은 무지개줄, 3, 4학년 친구들 줄넘기용 줄로, 유아들 줄넘기로 이 무지개줄을 이렇게 많이 떴습니다. 20개 정도 떴는데 학교에 저희가 제일 많을 때 반에 애들이 14명, 15명까지 있거든요. 15개 놔두고 나머지는 선물로 저희 친구들 그리고 독일의 친구들 가니까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요즘 제 주변에 친척들과 친구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우리 친구도 에스더도 딸이 둘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 대녀 자녀들 다 주고 왔거든요. 많이 나눠주고. 그래서 독일 친구들도 너무 좋아해줘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많은 끈들이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이제 공립학교에도 수업을 나가는데 공립학교 친구들과 2학년 이상의 친구들과 또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마크라메 실로 케이크 안으로 뜬 실이에요. 더 두툼하고 묵직하거든요. 이런 느낌의 실도 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보여드릴 건 이거예요. 얘는 4코로 떴거든요. 탯줄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탯줄을 만든. 예쁘죠? 종이가 조금 달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신생아부터 영아기 아이들에게 지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코로도 한번 떠보세요. 말루로프 수공예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4학년쯤 이제 꼬임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뜨개로 또 줄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손수작업으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겉뜨기만 응용하시는 거지만 겉뜨기만 하는 거지만 이게 돌리는 거라서 1학년 애기들에게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학년부터 겉뜨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니면 겉뜨기가 충분히 연습된 다음에 앞뒤로 돌리는 거 한번 아이들을 보시고, 그래서 저는 2학년 말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미니줄 4코부터 아이들에게 해보시면 빨리 완성할 수 있고 쉽게 뜰 수 있기 때문에 4코부터 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부터 저도 1, 2학년 도전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뜨개를 하면 파인 모토링, 그러니까 소근육 작업이 많이 되죠. 이렇게 손가락들 움직임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세밀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3학년인데 다음 주부터 또 이거 뜨개 하려고요. 그래서 이 작업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걸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제 수업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3, 4학년 친구들과 할 수 있는 활동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제 저는 3, 4학년 수업 열기로 더블 디스티스,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 리듬 활동으로 수업을 열기를 하고, 주 작업은 4월 첫째 주까지, 올해가 4월 9일인가가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 기간 전에 교회에서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부활절이 있지만 지금 봄은 많은 동물들도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이때 태어나는 새들도 알을 되게 많이 낳고 새끼를 낳거든요. 그래서 새끼 알에서 이제 부화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4월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봄에 꺼병이들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첫 근무했던 말루로프 학교에서.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꺼병이를 찾는 놀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공을 놓고 이제 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도 내 손을 보여줘라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도입할 때는 봄 이야기를 해주고 부활절, 계란, 그리고 저희 안 나네요. 그 노루처럼 생긴 그 짐승들이 지금 많이 새끼를 낳죠.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 봄철에 동물들도 이제 새끼를 낳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꺼병이 아침에 선생님이 산책을 하다가 정말 꺼병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엄마 까투리 따라서 조그만 꺼병이들이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시골에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봤었고 발루르프학교 산 비탈길에서도 아침에 봤었어요. 그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길을 잃은 꺼병이 한 마리가 우리 교실에 놀러 왔는데 너희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 그래서 얘를 잘 찾아가지고 우리 다시 산으로 엄마 까투리에게 보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꺼병이 찾기는 이제 내 손을 보여줘, 지금 다른 영상에도 있을 건데요. 제가 댓글창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정적으로는 아이들이 촘촘하게 원을 만든 다음에 가운데 한 친구가, 이거는 잠자는 사자의 또 변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을 둘러싸인 다음에 뒤에 공을 놓고 그 공을 찾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내 손을 보여줘처럼 뒤로 이렇게 손을 뒤에 놓고 뒤로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주면서 가운데 친구가 이제 그 공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는 놀이입니다. 저는 어제 이 놀이를 먼저 하고 아이들이 손으로 옮기는 그 작업들이 익숙해진 다음에 꺼병이 찾기로 발전해서 술래잡기 놀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친구들에게는 선상볼, 이 피구 게임보다 이제 3, 4학년 친구들, 특히 저는 3학년 말에서 4학년쯤, 사실 4학년쯤 친구들에게 하는데요. 위에 줄을 놓고, 사실 네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줄 밑으로 선 아래 공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건너가지 않기 때문에 더 명확한데, 저희는 강당에 네트가 없어요. 그래서 줄을 걸어 놓고 줄 위로 던져서 이제 떨어뜨리지 않고 공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1점, 상대편이 이제 점수를 득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놀이의 장점은 아이들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공을 던지고, 그리고 모두가 공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던질 수 있고요. 단체가 같이 할 수 있고, 너무 경쟁적이지도 않고, 처음엔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쉬운 공을 가지고 하다가 점점 테니스 볼이라든지 이런 공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테니스 볼도 처음엔 잡기가 어려운데 아이들이 그 손에 잡는 조작 능력도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상볼을 통해서 공 던지기, 받기가 익숙한 다음에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리고 손야구 이런 활동으로 피구, 공놀이, 폼볼놀이 이런 것으로 확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을 다루기 전에 간단한 조작 능력을 발전시키는 놀이로 선상볼을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선상볼을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3학년 말에 이미 시도를 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이미 공놀이를 잘해서 그런지 지금 되게 질서 있게 잘하고 있고요. 4학년 친구들과는 선상볼을 지금 추천드리고요. 한 6월쯤 손야구를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 가을에서 겨울 초겨울 오기 전에 야외에서 손야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기량이, 신체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한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7, 8학년 친구들과는 이번에 독일에서 세미나에서 같이 했었던 의자 마술, 의자를 4개 놓고 앉아서 다리 위에 아이들이 머리와 어깨를 기대고 서로 인간 직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를 빼내면서 아이들이 그대로 머무는, 이때 중요한 거는 발바닥이 땅에 직각으로 이렇게 닿아서, 그러니까 무릎이 직각으로 발바닥이 바닥에 탁 부착이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발을 움직이면 몸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전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면서 하면은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거 될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자 마술이라고 하고, 아크로바틱을 하기 전에 8학년 친구들과 좀 신체적으로 좀 튼튼하고 이렇게 성장이 된 친구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7, 8학년 이상, 그러니까 저희는 7, 8학년이라서 7, 8학년 이상과 했었고 5학년 친구들도 도전을 했습니다. 같이. 그리고 도전 열기로 어제 5, 7, 8학년과 두 줄로 서서 손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주보고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도전하는 친구가 지나갈 때 모두가 두 줄로 이렇게 쭉 서서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 기분도 어떤지, 이게 정말 이 친구들이 나를 위해 길을 열어줄 것인지 안 열어줄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때,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서로와, 나와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해 준다는 느낌, 그것도 받을 수 있고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 장애들을 내가 극복하면서 지나가는 것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천천히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가 하고, 그리고 나중엔 눈을 감고 하는 것까지. 저는 3주간 이 작업을 저희 5, 7, 8학년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눈 감고까지 갈 때까지. 정말 어느 정도 발달한 친구들은 나중에 눈을 감고 가더라도 뭐 끝까지 지나가서 내가 서야 하는 지점까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간과 자기 몸을 얼마만큼 조절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도 추천드리고요. 예, 오늘은 요거 마무리하고 저도 장거리 수업이 있어서 이 활동들을 가지고 저희 선생님들과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3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3주 정도에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와 수업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안전하고 건강한